사실 오늘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았던 이유에 대해서 먼저 좀 짚어드리자면, 뭐 일단 그런 거겠죠. 오늘 찝어준가 오늘 다 빨개요. 그쵸? 그 오늘은 제가 그 똘기방에서 약간 그런 걸 했어요. 가족방에서 소통방해야 장점이라고 한다면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신변 교육되는 예외,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차트를 볼 줄 안다라는 가정하에 제가 이제 종목을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똘기방에서 5개를 뽑아줬어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사고 싶은 거 사라고. 투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우정매매 종목을 정하라고. 이제 어쨌든 그 5개가 다 올라가긴 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제가 구간을 안 잡아드려도 여러분들끼리 스스로 좀 보고 매매를 할 수 있게 좀 그렇게 만들어 나갈 거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그 신교대에 계신 분들 중에 내가 좀 어느 정도 차트는 볼 줄 알아 하시는 분들은 굳이 신교대에 안 계셔도 돼요. 똘기방이 아니에요. 똘기방 이번에 한 걸 뿐, 똘기방을 그렇게 편애하지 않아요. 그냥 오늘 우연찮게 똘기방에 있었을 뿐. 사실 저도 사람인데 그 약간 아니야, 편애는 안 하지. 저는 편애 같은 걸 하지 않습니다. 그 방분위기 좋은 곳에 잘 나타날 뿐이지. 선택 못 받은 5번이 떡상 맞아요. 근데 1번이 뭐였어요? 두산인 프라코어였죠. 두산인 프라코어 막 2.5% 3%일 때 말했죠. 1번이 두산인 프라코어였고 그 다음에 8%까지 올라왔고 2번이 넥슨 GT였죠. 넥슨 GT도 이거 막 1, 2%일 때 왔다 갔다 했는데 7% 가까이 올라갔죠. 세 번째가 IHQ였어요. IHQ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였는데 플러스 한 2%까지 올라갔으니까 얘도 괜찮고, 네 번째가 세원셀론텍이었을 겁니다. 세원셀로텍 같은 경우도 저 밑에서 말했는데 좀 올랐죠, 얘도. 그리고 5번째가 레이였어요. 레이 같은 경우는 거의 마이너스에 말했는데 얘도 8% 넘게 올라갔으니까 전부 다 올라갔죠, 따지고 보면. 자, 제일 못 갔죠. 근데 그건 뭐 여러분들이 고른 건데 뭐 나는 모르겠어요. 뭐 어쨌든 무슨 얘기했다. 여기까지 왔지? 맞다. 어쨌든 오늘 시장이 왜 제가 이제 일요일날 영상이었나? 금요일날 리딩에서 왜 금일 시장이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사실 게임스탑 같은 경우는 제가 금요일날 리딩에서도 말씀드렸고 일요일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왜 악재로 보는지 모르겠다고. 어차피 공매도들이 게임스탁의 쇼커버링, 그러니까 다시 주식을 사서 갚기 위해서 다른 회사 종목을 파는 거면 그건 악재가 아니라 호재로 해석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회사의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닌 상황이었으니까 공매도 애들이 그냥 자기들이 투자 잘못해서 막대한 손실을 입은 걸 억지로 그냥 눈물 흘리면서 팔고 있는 건데 그거를 왜 악재라고 생각을 하냐, 막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사실 게임스탁에 대해서는 조정이 깊이는 순간적으로는 깊을 수 있어도 길이가 길 것 같진 않았어요. 그래서 금요일날 말씀을 드렸던 게 코스피 차트만 보더라도 일단은 언제부터 코스피 차트 보시면은 11월부터 지금까지 정말 쉼없이 올라갔습니다. 60일선 한 번씩 톡톡 건드린 게 전부였어요. 일단 기술적으로 보면. 자, 근데 120분봉에서 분봉 차트이기 때문에 이 지지선들이 힘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아요. 수도 없이 우려먹진 못해요. 일단 120분봉에서 60일선에서 한번 반등이 나왔어요. 자, 1회 썼습니다. 자, 주가가 내려올 때 이 60일선 노란색이 한번 밀어줬어요. 너 이제 한 번 내가 너 도와줄게. 2번 도와줬어요. 자, 그리고 3번째 안 도와준 거예요. 그리고 120분봉에서 121선을 금요일날 처음 만난 거였거든요. 처음 만나면서 종가 마감을 한 건데, 그래서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선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요. 지금 세종시에도 대주 유라테크 뭐 이거는 뭐 솔직히 이건 좀 더 뒤로 미루고, 이거 들고 있는 분들은 일단은 욕을 먹어야 돼. 잠시만요. 유라테크 대주산업 시간에 갔어요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잠깐 대기하세요. 예,
안 그래도 극딜 넣으려고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자, 그리고 코스닥 차트 같은 경우도 일봉 차트에서 보면은 11월부터 급격한 상승폭 보여주고 60일선 처음 만났어요. 결국에는 다 지지선을 처음 만나는 시점이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뭔가 시장에 초대형 악재가 터진 거면 지지선이 밥값 못하고 깨지겠지만 그게 아니면은 지지선들이 밥값 한 번씩은 해주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원래 그냥 차트적으로만 봐도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았어요. 만약에 오늘도 시장이 빠졌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땡큐였죠. 주봉 월봉에서 다 갭자리 만들어지는 거니까. 오르면 당연한 거였고 떨어져도 좋은 상황이 금요일 종가였어요. 그래서 금요일 종가 때 여러분들한테 아무거나 사도 된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알겠죠? 오늘 아침에 현금확보, 제가 오늘 아침이나 일요일 영상, 오늘 장전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오늘 빠진다라고 해서 손절하지 말라고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그 손절을 할 거였으면 목요일이나 금요일 날 장 중간에, 제가 금요일 날도 장 종가에 여러분들한테 손절하라고 말씀드린 적 없어요. 장 초반에 좀 시장 괜찮았을 때 현금 들고 있는 분들, 기간 수익 있는 분들은 좀 쳐내고 오늘 종가인 종목 사도 된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순서가 금요일 날 시장 폭락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조금 손절해서 종가에 다시 아무 종목이나 잡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분명 오늘 장전 브리핑이나 어제 영상에서도 오늘 시장 빠졌다고 해서 손절하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그니까. 근데 뭐 현금이 한 개도 없다라고 하면 사실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죠. 근데 그거는 이제 본인이 감당해야죠. 왜 현금이 하나도 없어요. 그니까. 뭐 이번에 교훈 삼아서 항상 현금은 어느 정도 좀 들고 계세요. 자, 뭐 그렇습니다. 오늘 외인 기관이 조금 담아주는 모습이었는데 사실 지금까지 매도한 거를 오늘 시장이 이렇게 나름 어떻게 보면 폭등이죠. 폭등을 할 수 있었는데 그게 뭐 외인하고 기관이 엄청난 양의 물량을 사서 올라간 게 아니라 사실 별별치 않은 매수세를 가지고도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매수세로 올라갔다라기보다는 외인 기관이 매도세를 잘 안 보여줘가지고 올라갔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 오늘 상승폭은 사실 기술적 반등으로 현재까지는 보는 게 맞습니다. 자, 제가 시장이 조정을 줄 때는 급격한 상승폭에 절반까지 조정을 주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상승이 있다고 했고요. 결국엔 시장은 어떤 시기든 우상향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게 아니면 급격한 상승을 보여주고 이 절반까지 조정을 주기가 부담스러우면, 왜냐하면 너무 급격한 상승을 폭을 보여줬는데 절반 주면 다 죽을 테니까. 그게 아니면 요 정도 선에서 그냥 이렇게 단기적으로 박스권을 형성한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방식의 조정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박스권 긋는 거. 이게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가 과거 코모땡 시장 이후에 한 몇 달, 한 세네 달 정도 이런 식으로 조정을 주고 올라갔고요. 따라서 이번 시장 같은 경우도 낙폭의 절반인 2800 정도, 2700 여기까지 두드러 맞지 않기 위해서는 3000선을 지켜주면서 박스권을 형성하는 게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일단 박스권 바닥을 잡았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애매해요. 일단은 지금 자, 이제 박스권 바닥 잡았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박스권이니까 3000부터 3180까지. 그럼 앞으로 올라가는 폭이 한 70포인트? 80포인트? 100포인트 가까이 더 올라갈 수 있겠네. 그러면은 박스권 중단해서 사야겠다. 지금 몰빵해야겠다. 이렇게 하기엔 좀 그렇고, 일단은 그럼 이제 박스권 조정장으로 간다 그러면 상승폭은 3170에서 3180선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은 현금을 막 신규 진입이나 이런 데 사용을 하되 웬만하면 갭 있는 종목에 사용을 하고 지수가 3180 정도 온다라고 해서 내 보유 종목이 약수익, 보합 혹은 갭자리 들어간 종목들이 갭을 메꾼다라고 하면 지수가 이 자리 왔을 때 현금 비중을 40%에서 50%까지는 만들어 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다시 여기서 막혀서 밀린다라고 하면 괜히 밀린다고 신나서 잡지 말고 다시 한 번 더 박스권 하단부가 올 때까지는 현금 비중 안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투자 전략을 잡으시면 돼요. 말이 너무 어렵나요? 그러면 조금 쉽게 글로써 써볼까? 자, 아마 시장 조정의 방식에는
정리해보면 쉽게 갑니다. 쉽게. 이거 말로 하니까 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 시장 조정의 방식에는 조정은 1. 절반의 법칙. 그러니까 상승폭의 절반을 조정주는 방식이 있을 거고요. 박스권 형성을 해서 횡보, 그러니까 박스권 안에 가두면서 일정 범위 안에 가두면서 조정을 주는 방식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절반의 법칙으로 시장 조정이 온다라고 한다면 코스피는 2700까지 열리는 끔찍한 사태가 발생될 거고요. 박스권으로 형성한다 그러면 3000선부터 3170 정도 선까지 3150에서 70, 60 하자 그럼. 한 요 정도 선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정을 횡보를 하는 단계를 거칠 거예요. 자, 현재 코스피 지수는 3056포인트입니다. 그러면은 3160까지 가면은 일단은 매도한다라는 생각으로 가야겠죠. 여기까지 오면 현금 비중 최대한 늘린다. 그럼 지금부터 위로 100포인트 가까이 열려 있으니까 몰빵해도 되나? 위로 100포인트 열렸는데 몰빵? 그게 아니라 지금 시점에선 투자를 한다라고, 지금 박스권 바닥을 확실하게 잡았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몰빵하기보다는 그 목요일날 만들어둔 갭자리 있죠. 아까 뭐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목요일날 갭자리 있잖아요. 있는 종목만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급등주 따라잡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제 박스권 잡았네 라고 100% 확신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이르니까 지금은 신규 진입을 하더라도 목요일에 갭자리 있는 종목들, 오늘 레오가 일요일날 다 정리해서 줬을 거예요. 그 종목 위주로만 갭자리 살아있는 얘들만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재무 안 좋은 건 쳐다도 보지 마세요. 지금은 박스권 기간은 제가 어떻게 예상을 하겠습니까? 신도 아닌데 제가 뭐 이거 박스권은 뭐 3주간 진행될 겁니다. 뭐 4주간 기대될 겁니다. 뭐 알 방법은 없죠. 일단 저번 같은 경우는 3달에서 4달 정도 걸렸어요. 그 왔다 갔다 움직이는 기간을. 이번에도 그 정도 걸릴 수도 있겠구나. 근데 박스권 형성 안 하고 그냥 갑자기 여기서 그냥 계속 위로 올라갈 수도 있겠죠. 이거는 사실 경우의 수의 문제이기 때문에, 확률의 문제이기 때문에 주식에서는 무조건 박스권입니다. 무조건 하락합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지금 당장 오늘 반등이 나온 걸로 봐서는 2700까지 상승폭의 절반을 조정 주는 방식으로 진행되기보다는 박스권으로 횡보하면서 조정을 줄 가능성이 조금 높아졌다인 거지, 뭐 무조건 박스권입니다. 뭐 앞으로 시장은 절대 안 올라가요.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꿈에 나오는 종목. 제가 주말에 꿈에서 그걸 꿨거든요. 제가 그 해리포터 그 호그와트에 입학하는 꿈을 꿨습니다. 왜 그런 꿈을 꿨는지 모르겠는데 그 호그와트에 입학했어요. 거기 관련주 뭐 없나? 종목은 아쉽게도 안 나왔습니다. 그런 거 현대로 너무 몰빵이에요. 자, 어쨌든 지금 시장은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직까지는 그럼 이걸 중요하겠죠. 코스피 지수가 뭐 60분 봉으로 보셔도 상관없을 거예요. 60분 봉으로 241선 이탈하냐 안 하냐, 일단은 한 번은 지켜줬어요. 자, 지켜줬는데, 자, 두 번째에도 지켜줄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건,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이게 가끔 한 번씩 체크하세요. 오늘 코스피 지수가 많이 빠지네. 많이 빠지네. 근데 막 여기 이탈했다 이렇게. 이러면은 이거는 박스권으로 횡보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리 꼽을 수도 있겠구나. 이거는 큰일 났다. 약간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항상 그 코스피 지수, 지금은 사실 개별 종목 차트보다 훨씬 중요한 게 지수 차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항상 그 지수 흐름들 먼저 좀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뭐 여러가지 앞부분에서는 막 시황 얘기들도 해드렸고, 뭐 이 얘기 저 얘기 해드린 것 같아요. 자, 뭐 좀 앞부분 시황에 대한 부분은 좀 잘 다시 한 번 더, 앞부분 못 보신 분들은 앞부분으로 돌려서 꼭 봐보세요.
어떤 식으로 시장 조정이 오고 뭐 올라간다 박스권 장세로 간다 그러면 어디까지 가서 밀릴 거니까 어느 부분에선 현금 비중을 어떤 식으로 해놓고 또 지금 신규 진입을 할 거면 웬만하면 위에 갭자리 있는 종목을 위주로 매수를 하고 뭐 이런 것들 잘 체크해서 투자를 하시면 괜찮을 겁니다. 뭐 항상 최대한 좀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긴 한데 이해가 가신다고 하면 다행이고 이해가 안 가시면 또 꼼꼼히 몇 번 읽어보면 돼요. 아니면 있잖아요. 그 네이버에다가 이제 모두의 주식을 검색을 하면 이거 한 2번 정도만 쉽게 읽히니까 2번 정도만 읽히면 이제 딱 제가 말하는 것들이 눈에 들어올 거예요. 그래요. 저는 이제 진짜 밥 먹으러 가야겠어요. 오늘 한 끼도 안 먹었어요. 아, 맞다. 그리고 아, 맞다. 원래 제가 가족방 있잖아요. 가족방에 계신 분들 1촌까지는 그냥 초대를 해드린다고 했잖아요. 어차피 여러분들, 뭐, 와이프나, 뭐, 남편분이나, 어머님이나 아버님, 그리고 뭐, 자기 아들, 뭐, 이렇게 있으면, 체스 이거 리딩 괜찮은데, 내가 너 보내줄게. 이러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복붙해가지고, 이렇게 막 보내주고 이러면은 힘드실 것 같아가지고, 어차피 진짜 여러분들 실가족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초대를 해드렸어요. 같이 보시라고. 그렇게 해서 전방에 다 넣어드렸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 뭐냐면 저는 아들분이나 뭐 와이프분 보시라고 링크를 드렸는데 그거를 와이프분 주고 또 그 와이프분은 자기 친구들한테 주고 누구한테 주고 누구한테 주고 다 퍼뜨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회원이 예를 들어 뭐 100명이라고 한다면 제가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이 막 60명이 더 들어와 있는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인지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다 정리를 한 거예요, 회원들을. 이게 막 스파이들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저희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저는 이게 1촌분들만 보시라고 이렇게 가족이나 와이프나 형제 이렇게 보시라고 드린 건데 이거를 또 이제 그냥 다 골고루 막 동네 방네 친구들까지 야 어차피 들어와서 있으면 몰라 이러면서 다 나눠주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래서 제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족분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교육하고 시황방에는 그대로 초대해 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방은 관리가 어려워서 교육 시황방에는 그대로 있겠지만 뭐 소통방이라던가 다른 방에는 주식 정보반, 저희가 PDF 드리는 공간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차피 같이 사시니까 뭐 PDF 정보 나왔다 이렇게 말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런 자료들이 더 예민한 거라서 그 부분은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근데 사실 누군지 알 수가 없죠. 뭐 본인만 아시겠지. 설마 우리 남편이 누구한테 공유했나? 혹시 뭐 이런 거? 근데 제가 네, 그렇게 읽어서 어차피 공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놓치는 거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또 갑자기 쟤네들 봐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수많은 인원들이 생겨가지고 이제 그렇게 한 거니까 그래요. 체험방 같은 경우는 영상 하단부 눌러보면 체험방 참여하는 게 있습니다. 그 체험방 참여하셔서 보시면 돼요. 주식은 본인이 모르면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알려고 최대한 노력도 하셔야 되고 막 모른다고 손 놓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최대한 쉽게 알려드리면서 할 테니까 그리고 매번 말하지만 제 돈으로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돈으로 투자하는 거지. 그러니까 제발 좀 본인 돈 좀 쉽게 쓰지 좀 마요. 뭐 이렇게 얼마나 다들 부자시면 막 그렇게 돈을 흥청망청 써. 난 초코송이 하나 먹을 때도 손 떨리는데. 네. 자, 일단은 저는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다들 오늘 하루도 본업에서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 갑니다.